한국 시간 2022년 6월 7일 새벽 2시에 애플의 WWDC가 발표되었는데요. iOS 16의 엄청난 업데이트들과 함께 iPadOS 16, watchOS 9, macOS 벤토라의 소프트웨어 발표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M2를 탑재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13인치 제품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발표 시간만 거의 2시간에 육박했는데요. 제가 밤을 새면서 최대한 압축한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고 간결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궁금해할 iOS 16입니다. 잠금 화면이 새롭게 재탄생했는데요. 지금까지의 잠금 화면은 단순히 시간, 알림 확인 용도였다면 이제는 커스텀을 통해 훨씬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사진의 깊이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입체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배경 사이에 시간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머신러닝을 통해 아이폰이 자동으로 인식하는 건데요. 남친, 여친이나 가족 사진으로 잠금 화면을 꾸밀 때 아주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러는 눈 감아. 시계의 서천한 색상을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맞춤 설정이 가능하고 잠금 화면에 위젯을 배치해 날씨, 캘린더 이벤트, 날짜, 배터리 잔량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잠금 화면을 여러 개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날의 기분이나 위젯 설정에 따라 맞춤 세팅이 가능하고 잠금 화면마다 집중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 출근하면서 잠금 화면을 바꾸면 업무 관련 알림만 받는 등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잠금 화면에서 알림의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설정해 놓은 사진이나 배경들을 가리지 않고 항상 볼 수 있게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알림 개수만 확인할 수도 있고 기존처럼 터치하면 알림들이 나열되는 방식이라서 크게 어색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잠금 화면에 실시간 현황이라는 옵션이 생겼는데요. 잠금을 해제하지 않고도 주문한 음식의 배달 상황을 확인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스포츠의 스코어를 확인하는 등 실시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배민 어플이나 쿠팡이츠 같은 어플에서 빠르게 업데이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리고 메시지 앱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상대방도 아이폰일 때만 작동하는 기능이지만 메시지를 보낸 직후에도 내용을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타 걱정은 넣어두셔도 되고요. 잘못 보낸 메시지의 경우 아예 삭제하는 기능도 들어갔는데요. 카톡처럼 시간 제한이 있는지는 사용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확인했지만 읽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간단하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안 일십하라고 유도하는 걸까요? 그리고 라이브 텍스트 기능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는 사진에 있는 글자까지 인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제는 동영상 안에 있는 글자도 인식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유용한 기능으로 보이나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갑과 애플페이 관련해서 많은 업데이트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국에선 적용되지 않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도에 또 엄청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지표면, 도로, 고도, 개선된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것들이 있고 기존 10개 국가 지원에서 올해 말 추가로 11곳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역시 한국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애플 기기는 한국에서 반쪽짜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네요. 한국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줘! 가족 공유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는데요. 최대 5명의 구성원을 가질 수 있고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애플 TV 등 구독을 공유할 수 있으며 같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아이클라우드 공유 사진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좌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공유 앨범으로 들어가고 가족 구성원이 바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집, 삭제 등 모든 권한을 갖게 되고 이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엄청난 업데이트가 바로 애플 카플레이인데요.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출시하는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모든 디스플레이에 카플레이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심지어 핸들 열선이나 통풍 시트를 켜는 등 자동차 제어를 카플레이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정말 대단한 업데이트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의 현재 속도 및 RPM뿐만 아니라 가운데 내비를 띄운다든지 주유 상태나 냉각수 온도를 확인하는 등 차량과 완전히 결합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센터 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상관없이 자동으로 인식하여 카플레이가 작동됩니다. 해당 기능들의 경우 현재 출시한 차량들에서는 적용되진 않고요. 2023년 하반기 출시될 차량부터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신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겐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음으로는 watchOS 9인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의 큰 업데이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신규 시계 페이스가 추가되는데요. 전체 페이스가 리마스터돼 실시간으로 전세계 구름 상황을 볼 수 있고 음력, 달력 페이스를 통해 현재 위치에 맞게 달의 모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타임이라는 새로운 페이스는 통통 튀는 귀여운 숫자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탭하면 숫자가 튀어오르고 손목을 내리면 잠을 자네요. 마지막으로 메트로폴리탄은 시계의 타이포그래피를 강조하고 디지털 크라운에 맞춰 새로운 글꼴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저를 포함해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할 업데이트가 바로 운동일 텐데요. 이제 운동 현황에 수직 진폭과 보폭 길이, 지면 접촉 시간 등이 추가되어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리고 있는지 파악해줍니다. 또한 심박수 영역이 생겨서 현재 운동 강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최소 존3 영역 이상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원하는 존보다 떨어지게 되면 강도를 높이라고 알려주기까지 하니 운동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러닝 파워도 있는데요. 달리면서 한 걸음을 떼는데 드는 힘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설정된 몸무게와 수직 진폭, 보폭 길이, 지면 접촉 시간 등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사람과 관계없이 보여주는 숫자는 다른
아주 개인화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슬론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수영, 사이클링, 달리기, 자동 전환 기능도 생겼으며 더욱 향상된 운동 요약까지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병이 있거나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에겐 너무나 유용할 복용약 기능이 들어갔는데요. 복용 중인 약을 설정하면 약물 복용 시간 알림과 더불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물까지 자동으로 확인하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기능도 크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애플워치의 수면 기능은 샤오미 미밴드나 다른 웨어러블 기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동등하거나 더 좋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렘 수면, 코어 수면, 깊은 수면과 깨어난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주고요. 건강 앱으로 들어가면 더욱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착용 중 심방세동을 장기간 확인하여 요약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이는 심방세동을 장기간 확인하는 최초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지표인지 심방세동 기능이 곧 FDA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애플워치가 헬스케어 제품으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구매하려고 정말 많이들 기다렸을 텐데요. 바로 M2가 탑재된 맥북 에어입니다. 우선 M2가 전작 대비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아야겠죠. M2는 M1과 마찬가지로 전력 효율에 집중한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2세대 5나노미터가 적용된 제품이며 200억 개가 넘는 트랜지스터를 집적했습니다. M1 대비 25% 많은 수치이고 메모리 컨트롤러는 초당 100GB의 통합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M1 대비 50% 높은 성능이고요. M2에서는 최대 24GB의 통합 메모리가 가능해 훨씬 복잡한 작업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CPU는 4개의 성능 코어와 4개의 효율 코어가 들어가 총 8개의 코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전작 대비 CPU 성능은 18% 향상되었습니다. GPU의 경우 최대 10코어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이는 M1의 2배에 달해요. 때문에 그래픽 성능은 같은 전력일 때 전작 대비 25%가 향상됐으며 전력을 더 쓰면 최대 35% 이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차세대 뉴럴 엔진을 탑재해서 초당 최대 15조 8천억 번의 작업을 처리하는데 M1 대비 40% 높은 수치이고요. 추가로 차세대 미디어 엔진과 비디오 엔진을 탑재해 4K나 8K 영상도 다중 스트리밍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하다고 하네요. M1도 정말 강력했는데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이면 M2는 정말 괴물 그 이상이겠네요. 단 기대했던 3나노미터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조금 아쉽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맥북 에어를 살펴볼 건데요. 디자인이 최근 발표된 맥북 프로처럼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지고 얇은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맥북 프로보다 얇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이는데 부피의 경우 전작 대비 20%나 줄었다고 하네요. 두께는 11.3mm로 굉장히 얇고 무게는 약 1.24kg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루머처럼 컬러가 다채롭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총 4가지의 컬러로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라이트, 미드라이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처럼 맥세이프가 돌아왔고요. 2개의 썬더볼트를 지원합니다. 반대편엔 3.5파이 오디오 포트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베젤이 줄어들고 상단에 노치가 생겼습니다. 13.6인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고 밝기는 500니트로 전작 대비 25%나 밝아졌어요. 카메라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1080p 카메라가 탑재되어 전작 대비 2배 해상도와 2배의 저조도 성능을 갖췄습니다. 오디오의 경우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사이에 배치가 되었는데 3마이크 어레이로 깨끗한 오디오를 담아내고 4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으로 놀라운 스테레오와 보컬 선명도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애플의 스피커는 공인된 수준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매직 키보드는 풀사이즈 기능키와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널찍한 포스 터치 트랙패드도 있고요. 기능적으로 보면 포토샵의 경우 전작보다 20%의 성능 향상이 되었고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에 전작 대비 무려 40% 가까이 성능 향상이 되었습니다. 펠리스 디자인이며 최대 18시간 동안 영상 재생이 가능한 배터리를 갖고 있고 2개의 USB-C 포트가 달려있는 콤팩트 전원 어댑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 최초로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60W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때문에 30분 만에 5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M2를 탑재한 13형 맥북 프로인데요. M2를 통해 성능이 향상됐으며 13형이라는 것 빼고는 기존 맥북 프로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배터리는 최대 2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배터리 깡패 면모를 보여주겠네요. 가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새로운 맥북 에어는 1119달러에 시작하며 교육용은 1099달러라고 합니다. 맥북 프로의 경우 1299달러에 시작하며 교육용은 1199달러라고 합니다. M1을 탑재한 기존 맥북 에어가 999달러였던 걸 감안하면 120달러가 비싸진 건데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성비는 넘사지만 그래도 비싸진 건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1차 출시국에서는 다음 달 말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 한국 정발은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맥 OS인데요. 윈도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인 스테이지 매니저가 생겼습니다. 제어센터에서 해당 기능을 켜면 윈도우가 한쪽으로 자동 정렬되고 현재 사용 중인 앱은 화면 중심에 배치됩니다. 당연히 윈도우를 겹치거나 여러 앱을 동시에 열 수도 있는데요. 아주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기능으로 보입니다. 스팟라이트 기능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풍부한 검색 결과 전체 창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컨티뉴어티 카메라라는 기능이 생겼는데요. 아이폰을 웹캠처럼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니, 맥북에서도 좋은 카메라를 달아놓고 웬 아이폰 웹캠이냐고요? 이게 조금 신박합니다. 한번 보세요. 애플에서 판매할 스탠드 액세서리를 사용해서 아이폰을 맥북에 부착하고 페이스타임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맥이 자동으로 아이폰을 감지해서 무선으로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인물 사진 모드를 사용해서 보케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 스튜디오 조명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장 신기한 기능이 바로 책상 보기 기능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말고 보세요. 자, 이게 하나의 아이폰으로 촬영한 두 개의 영상인데 오버헤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앵글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앵글은 아이폰의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AI가 자동으로 보정해 보여주는 건데요. 회의나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굉장히 유용해 보입니다. 단 아이폰의 각도에 따라서 어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써봐야 확실히 알 것 같은 기능이네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OS인데요. 먼저 iOS와 macOS에서 소개해드렸던 신기능이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메시지나 페이스타임을 통해 협업 기능이 강화되었는데 기존에는 복사본을 정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원본을 모두 같이 보면서 누군가 수정하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서도 스테이지 매니저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다양한 업데이트들이 있습니다만 그닥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플의 WWDC를 빠르게 요약해서 핵심 내용들만 전달드렸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